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낭 레알스 구독자고요. 대구 살고 직업은 병원 쪽이라고 있고 나이는 성훈 씨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결혼은 기회를 놓쳐서 못했고 네. 지금 다낭에서 자주 왕래하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인터뷰 하기 전에 좀 여쭤봤어요. 보니까는 되게 범생이세요. 어렸을 때 공부만 했고 그다음에 뭐 사자 직업.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공부를 얼만큼 했고 왜 한의대를 갔고. 부모님이 뭐 한의사를 가기를 원했어요. 한의사가 되기를.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아니,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중고등학교 얼마나 때,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군을 이동해서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수성고 학군으로 갔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다르고 빡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쭉쭉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얼마나? 뭐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게 해서는 의대나 한의대는 못 가거든요. 그랬는데 뭐 물론 공부에 약간 재능은 있었지만 딴 거를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2쯤부터 쭉쭉 따라 붙어가지고 그래서 맥시멈 칠 때가 몇 등이었어요? 맥시멈 뭐 전교 탑10 우와! 했죠. 전교 1등. 근데 전교 탑 10. 탑10 우와. 1등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저 있을 때 반이 12개였거든요. 반에서 1등 했는데. 의대나 한의 가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반이 12개니까 뭐 전교 한 20등 안쪽 대충 끊어야지 그래도 그래서 1등, 2등 해야 되네요. 그죠? 예, 예, 뭐 그렇게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우리 때가 한 50명쯤이었죠. 우리 때. 네, 70년대생이니까. 50분의 1, 네. 2. 근데 저는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공부에 물론 재능이 약간 있었지만 있죠. 공부에 재능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제가 공부 얘기 나오면 한 번씩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악몽을 꿔요. 악몽을 진짜 지금도 꿔요. 요새는 좀 덜 꾸는데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상황이 딱 돌아갔는데 왜 보면 시험 기간 전에 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 해놨잖아요. 뭐 망할 과목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바로 시험인 거면 벼락치기로 막 억지로 어떻게든 뭐 해야 되잖아. 뭘 하든지 그 상황이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한 번씩 꿈에서 그런 꿈이 나와요. 돌아가가지고 깜짝 놀래요. 놀라서 깨요. 내일 시험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망한.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그래도 어떻게 대충 극복을 했었잖아요. 뭐 땜빵을 하든 벼락치기를 하든.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또 거기서 살아남아서 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여유 있게 잘한 건 아니죠. 악몽을 꿀 정도니까.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네. 공부할 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고 근데 이제 대인 관계가 이제 열심히 폭넓게 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연애를 하거나 무슨 서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제 만만한 애들끼리 뭐 만화책을 돌려보고 또 우리 때 일본 만화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드래곤볼 셀렌덩크 그쪽 세대니까 뭐 게임하고 뭐 시험 딱 끝나면 시내 가가지고 뭐 고등학생이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이제 뭐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당시에 이제 시내에 있는 좀 고급 오락실 가서 놀고 뭐 저는 궁금했어요. 저같이 범생이 아닌 사람들은 맨날 노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그 있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등수가 좀 부족하거나 후덜일 때는 있었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덜 받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간다 이런 느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근데 그때 그 단계를 넘어서고 올라서기까지가 되냐 죽느냐 사느냐일 수도 있으니까 내 직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계가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해. 그러면은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등수가 올라가면은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마누라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게 없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사실 또 저는 한의사인데 뭐 의사 분들이 또 힘든 일 하시는데 그렇게 돈 잘 버거나 대단한 직업이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그래도 한의대 가길 잘했구나라고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군대를 보건소로 빠졌거든요. 보건소로 빠졌는데 그때가 한 28쯤이죠. 대충 27, 8인가? 뭐 제 나이 또래에 늦게 군대를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공익으로. 그런 애들이 이제 보건소에 공익으로 왔어요. 저보다 뭐 한두 살 적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보건소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는 야 복사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공익이니까. 그거는 공익이고. 네, 근데 우리는 딱 들어가면 선생님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몰라서. 있죠. 이제 공무원 그런 규칙에 몇 급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뭐 그런 게 이런 있구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정해놓은 거죠. 나이 많은 공무원 사이에서. 공익이 아니구나. 네. 와.
공중보건이라고 하죠. 공중보건. 이 보건소 의사. 그러면 아. 몇 년 합니까? 우리 때는 군대가 2년 2개월인가 그랬는데 편하니까 대신 네. 3년. 3년. 네. 그래도 편하니까. 페이도 줍니까? 페이는 이제 뭐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고 또 돈 관계는 옛날에, 조심스럽지만 옛날에. 대략 인턴 레지던트 전공이라 그러죠. 주긴 그거보다 주네요. 좀 작은 정도. 네. 주네요. 용돈은 주네요.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하면 뭐 돈백 근처였을 거예요. 장시 기준으로. 좋네요. 인턴 레지던트가 당시 낮았으니까 우린 그거보다 어. 적었으니까 괜찮죠. 좋네. 괜찮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딱 들어오면 아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존댓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공익들한테는 야, 그래요? 야 복사해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럴 때는 공부하길 잘했 딱 한 번 느꼈었어. 왜냐하면 공부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대우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아. 아 그래도 공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제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의대 가서도 네. 빡셉니까? 4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6년이죠. 6년. 의대, 치대, 한의대가 6년제예요. 6년입니까? 네. 6년 동안도 빡셉니까? 일단 의대가 더 빡센 건 사실이에요. 아. 의대가 더 빡세고 의대는 뭐 사람 몸에 해부를 하니까 네. 한의대는 해부를 아무래도 뭐 적게 하잖아요. 의대보다는 그냥 한 번 살짝 하는 정도니까. 근데 뭐 적당히 빡세고 뭐 의대보다는 덜하고.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빡셉니까? 고등학교처럼? 근데 뭐 저는 공부를 대학교 때는 열심히 안 해서 왜냐하면 이제 면허증이 목표였으니까 아. 고3 때 비할 바는 아니죠. 자유가 있으니까는. 뭐 야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졸업시험, 면허시험 앞두고는 뭐 합숙하듯이 좀 빡빡하죠. 어느 면허 시험을 직종이나. 한 번에 패스했습니까? 원래 면허시험이 한 합격률이 95%예요. 아, 높네. 근데 저희 때는 한 90%좀 떨어졌어요. 근데 6년제 의학대학은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좀 많이 낙오가 되고 걸러져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합격률이 더 나아지는데 유급은 이래요. 저희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목 중에요. 하나만 꽈락대도 1년 꿇어요. 그러니까 만회의 기회가 없이 헐. 전공 수업은. 근데 거기서 조금 걸러지니까 대신 그거를 통과한 애들은 면허증 시험은 붙여줄게. 아. 이런 느낌으로 아. 국시 합격률은 뭐 90 이상은 어지간하면 좀 학교 되는 수업만 잘하면 네, 면허는 나오고. 학교 시험을 합격했으면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는 봐준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의사 사람 고치는 일이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좀 지난 세월을 얘기해 보면. 일단은 이제 보건소에 나오면 사실 보건소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 어르신이고 네. 그리고 한의대는 의사랑 다르게 인턴 레지던트가 없잖아요. 수련 배우는 실습을 배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큰 한의원에 가서 부원장 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제 좀 실전 경험을 익히고 그걸 한 2년 정도 했어요. 뭐 인턴 레지던트 대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배워서 네, 배워서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이제 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 그런 생각으로 개원하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축도 하고 네, 부원장 월급 네, 모아서 네, 네. 뭐 빚 없이 빚을 최소화해서 개원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보통 이제 한국 병원이 대부분 요즘은 병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침 9시부터 한 7시까지 뭐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10시간 정도는. 예, 예, 그렇게 점심시간 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진료실을 지키고 아, 매번 따박따박 출근하는 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남들에 비해서 고생 덜 하는 일이지만 너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개원을 뭐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원을 조금 미루고 교대 진료를 할 수 있는 부원장 자리를 들어갔거든요. 그냥 부원장하고 다른 거는 독자 진료인 거죠.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해결하는 약간 경험이 쌓였을 때 그거를 하다가 할수록 아 이거 병원 지키는 거 한의원 지키는 거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으니까 하락하면 하겠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기 싫은 게 몇 살부터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하지만 평생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 돈으로 개업하면 빼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먹고 사야 되니까 하라 억지로 하려면 하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너무. 싫은 일을 15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내 병원을 오픈 안 했으니까 좀 자유로웠죠. 뭐 했다가 쉬었다가 이동했다가 그리고 한 몇 년 이상은 최근에는 노인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네. 이제 요양병원,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 이 진료 스트레스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다르고 하니까 이제 개원을 하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5월 말쯤에 이제 직업을 좀 정리를 하고 다낭에 오기 시작하게 됐죠. 직업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리한 게 아니고 지금 다니는 병원이랑 사이가 좋아서 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며칠을 정해놓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업을 안 했으니까 남들의 개업 자금 모을 만큼의 자금이나 여유는 있잖아요. 네. 개업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해. 그 자금이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되도록 안 지고 집을 마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정 비용이 뭐 집세라든가 대출 이런 거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또 계속 모을 수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았거든요. 또 생활도 검소하시잖아요. 또 쓸 때는 쓰는데 딱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그 사치 안 거는, 하고. 네, 사치하는 거 별로. 사치를 살짝 해봤는데 내가 막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 취미가 없더라고요. 뭐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용돈을 펑펑 써봤죠. 아, 용돈을 펑펑 써보고 뭐 그냥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 좋은 걸 해봤는데 저랑 안 맞는 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지 뭐 차도 뭐 되게 좋은 차를 무리해서라도 타시는 분 있잖아요. 월 그렇죠, 소득이 그렇죠. 많이 없어도. 네.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런 차를 사면 끌킬까봐 괜히 신경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은 조금 사소하게 끌키면 쿨해야 되잖아요. 네. 난 쿨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굳이 뭐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는 재미있는 단어인데 승차감 말고 하차감이 있잖아요. 하차감. 근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단어에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 차를 편하게 느끼고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남의 시선을 그렇죠. 남의 시선. 근데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별로 굳이 내가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되게 높으시고 좋으신데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 그렇죠. 이제 뭔가 부족할 때 더 자기 눈치를 그런 보거든요. 포장으로 인정받으려는데 저는 뭐 누가 알아봐 주겠지.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남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 자체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냥 본인만. 그냥 내 주변 사람이랑 나만 잘 챙기면 되지.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뭐 삐까번쩍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일을 좀 줄이고 이제 파트를 하고. 일을 좀 줄였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베트남에 오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